자, 3주차 교재 코로나로 인한 휴강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보게 됐어. 일단 3주차 교재를 먼저 풀고 나서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그래. 4번에 1번을 보면 7번과 8번에서 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할게. 7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설명을 많이 했었어.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를 할 때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행동, 그것이 공식의 적용이 되는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 지금 여기 공식이 적용되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되는 거야. 7번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2x의 3승,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y의 3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3승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공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마이너스 3abc, 그치?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 공식이 뭐였지? 얘가 이거였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였잖아. 그치? a, b, c 자리에 얘네들만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의 제곱 4x 제곱, 그 다음에 3y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ab, 그치? 플러스 6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플러스 2x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7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 우리가 공식의 적용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8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도 3승 3승 3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보셔야 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얘가 a하고 b-c의 세제곱, 그치? a하고 b-c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하고 c-a의 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더하기 c하고 a-b의 세제곱, 맞지? 그러니까 a 3승, b 3승, c 3승 이런 꼴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이라고 할게. 얘 마이너스 3xyz는 이렇게 될 건데, 그치? 요 앞에 식처럼 될 건데,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라면 그것은 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때, 혹은 x랑 y랑 z랑 모두 같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랑 셋이 더하면 0이거든. 그치? 다시 한번 해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3xyz랑 똑같겠구나. x 3승 더하기 y 3승 z 3승이 넘어가서 3xy랑 같아. 어떨 때? x, y, z를 더했을 때 0이 되면 3xyz로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셋 더하면 0이기 때문에 3xyz가 정답이야. 3a b-c x y z 이렇게 되는 거야. c에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3에 a, b, c에다가 a-b, b-c, c-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볼게. 자, 6번입니다. 6번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심화 문제에 해당돼. 선생님이 제공한 해설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해설에는 교과 과정으로 풀이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전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려는 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승
3승, 3승, 3승. 그죠? 3승이 4개짜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야 돼.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걸 A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를 B라고 하고 세 번째 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제일 앞에 있는 저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3승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C 3승 이렇게 돼. 지금 그 앞에 3번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3번에 4번. 3번 그 증명하시오는 사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그 3번에 4번 문제를 보면 얘가 그대로 들어있지. 그치? 요걸 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에 4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3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요걸 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X 사라지고 Z 두 개 되고 Y가 없어져. 그러니까 얘는 3에 곱하기 2Z라고 적을 수 있고 B 플러스 C를 하면 마찬가지 X는 두 개가 남고 나머지 사라져. 곱하기 2X 곱하기 2Y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겠다. 그지? 24 X, Y, Z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심화 문제니까 사실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워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8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지. 얘가 P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식이 보기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얘가 25에 맞춰가지고 N4승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12였으면 좋을 것 같아. 25 반의 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앞에가 10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5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저거랑 맞춰주시면 지금 플러스 4n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치? 플러스 10n이 된다면 마이너스 16n이 되려면 6n이 되려면 마이너스 16n제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거는 n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거는 4n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 보기차식은 다 풀었어. 플러스 4n하고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4n하고 그치? 합차를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됐지. 그런데 이것이 소수라고 했어. 분명히 소수고 n은 자연수기 때문에 2를 곱해서 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소수가 지금 이런 얘기잖아. 얘가 뭐 한 2, 3 뭐 이런 소수라고 한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3 곱하기 1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의 자리일 것이고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가 반드시 1이어야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 n값은 2가 나올 것이고 다시 n을 여기다 집어넣어 줬을 때 p의 값은 17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2번 풀어도 될 것 같아. 다음 문제 볼게. 자,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에서 사실은 많이 풀었던 건데 요건 좀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 5번 문제는 x의 33승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연스럽게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차식은 식으로 계산하지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다 써야 됩니다. 목도 적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적어볼게. 요거 구하는 거야 우리. 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몫을 모르니까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많이 해본 거잖아. b는 a-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 x 33승 x 플러스 1의 제곱 qx 그 다음에 더하기 b자리에다가 a-1을 넣을 건데
지금 A로 묶어준다면 x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따로 띄워놓을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1 어디 가냐면 딱 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요거 약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눠버릴 수가 있어. 양변에 나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서 인수분해 한번 해줄게. x 33승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 어떻게 돼요? 자, 봐. x의 32제곱. 그치? 요렇게 곱하면 33승 나오잖아? 요렇게 곱해서 32제곱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x의 31제곱. 더하기 x의 30제곱. 그지? 요 31제곱이 얘랑 곱해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뿔마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잘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짝수 번째는 플러스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제일 뒤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서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상수끼리 곱해서 플러스 1이어야 돼. 됐지? 그지? 33승이 요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까 나눠주던 거 양변에 똑같이 나눠줄게. 됐지? 그러면 얘랑 다시 한번 정리할게. x의 32제곱 마이너스 x의 31제곱 더하기 x의 30제곱 이렇게 갈 거야. 마이너스 x 29제곱 하고 땡땡땡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에 qx 더하기 a만 남은 상황이야. 맞지? 이 마이너스 1 넘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상황이고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치? 플러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 플러스가 되거든? 됐지? 지금 1이 32개에다가 한 개 더 있어. 33. 없어지고 a가 되네요. 즉 a랑 b랑 다 구했다 이렇게 돼. 원래대로 a, b를 집어넣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주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 자, 7-5번 볼게. 7-5번은 우리가 많이 풀었던 형태이긴 하고 사실 많이 연습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풀 텐데 요거 중요한 문제라서 가져왔어. x 4승을 x-1로 나눈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했습니다. R1이라고 했어. 그런데 QX를 X-4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할 때 R1과 R2의 조합으로 문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QX를 한 번 더 적는 거야. 그치?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Q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R2다라고 했으니까 QX를 X-4의 Q2 더하기 R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됐지?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과감하게 전개를 하는 거야. x-4의 q2 그 다음에 x-1을 이제 곱했기 때문에 더하기 r2에 x-1에 더하기 r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r1 더하기 3r2를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x에 4만 들어간다면 3r2가 나오고 r1이 여기 있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니? 나 요거를 쓸 수 있고 과감히 전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것만 연습이 된다면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연습 많이 하시고 x에 4를 집어넣어 주시면 4의 4제곱 256이 될 거고 이쪽은 0 되고 집어넣어 주면 3r2 더하기 r1이 됐어요. 즉 정답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문제 볼게. 자, 7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제야. 그러니까 숫자과 관련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 7번 중요하지. 이것을 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2는 17과 굉장히 멀기 때문에 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17로 나누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랑 17이랑 비슷하냐면 2의 4제곱은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7과 이제 비슷해졌어. 그러니까 2의 4제곱으로 정리하려고 그래. 2019를 4로 나누어야 돼. 그러니까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504가 몫이고 나머지가 3이 남아. 그러니까 나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2에 3이 남고 그 다음에 2의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504야. 그래서 2의 4승이 504개가 있고 나머지가 3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연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2016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의 4승,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504고 나머지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8이니까 얘가 9 곱하기, 그치, 묶이는 거야. 9 곱하기 요거 2개 들어오는데 요거 16에 504로 바꿔줄게.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사실 이제 간단해졌어. 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x라고 할게. 그러면 9 곱하기 x의 504제곱 더하기 1을 17로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qx 더하기 r이라고 적으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그치?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이거 10대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 r이야. 주의할 점은 r을 구해놨을 때 17보다 크거나 만약에 혹시라도 r 값이 17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것을 변경해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은 정상적인 나머지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 자, 이제 복소수로 넘어와서 8번 문제 볼게. 8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가 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행동을 하기보다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그냥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 요런 거 볼게. 요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한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얘가 음의 실수면, 자, 이런 생각해볼게. 복소수가 음의 실수면, 제곱이 음의 실수면 복소수는 원래 어떤 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순허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순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제곱하기 전 이것이 순허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허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가 3 플러스 a, 그치? 더했으니까 더하기 b-1의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냥 저기다 집어넣고 풀면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조금 복잡한 것 같아. z제곱이 c 플러스 12i가 됩니다 라고 했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a 플러스 bi에 제곱을 해주면 여기가 a 적용한 다음에 적용을 할게. 그럼 제곱해주면 9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6bi 는 c 플러스 12i가 돼. 그치?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요거 둘이 같다. 상등 쓰는 거지.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 b랑 c랑 다 구할 수 있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c 값은 5가 나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것만 주의해주면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9번 볼게. 자, 9번 문제는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면 식이 좀 많아. 그치? 구해야 되는 것도 좀 긴 것 같고 그 다음에 구해놓고도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체크해놨다가 한 방에 복소수를 복습할 때 쓰는 문제로 좋을 것 같아. 자, 볼게. 지금 z 플러스 z 바 같은 경우에 2a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 z 마이너스 z 바 같은 경우에는 2bi가 남겠지? 그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2bi가 남을 거고 그것은 루트 3i라고 했기 때문에 b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역시나 첫 번째 식은 좀 쉬웠어.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가 실수입니다. 복소수가 실수가 돼요. 요거 많이 했거든? 그 다음에 쉽게 풀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실수라고 하면 발을 씌워도 실수란 말이야. 즉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얘는 발을 씌워놔도, 그치? 전체 발을 씌워도 각각의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하고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어. 이게 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해주면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 z-z바, 그치? 묶이게 되고 1-zz바
는 0 이렇게 돼. 인수분해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야. 항상 돼. 요 놈은 아까 z-z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0이 될 수가 없고, 즉 zz바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예요. 그치?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앞에 구한 b를 가지고 구해주면 a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양수 a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정답이 될 수가 있어. 됐지? 그러면 a랑 b랑 구했으니까 z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 2분의 그치?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i.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 오메가야. 그치? 예, 오메가라고. 선생님, 왜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z의 100승을 구해야 돼. 그건 못 구하거든. 이거 100번 제곱할 수는 없잖아. 그치? 오메가란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2를 넘겨서 2z 1도 넘어갈게. 마이너스 1 루트 3i. 양변을 제곱해주면 4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플러스 4고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그치?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해줬을 때는 z3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z3승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정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오메가까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차수를 낮춘 다음에, 그치? 요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춘 다음에 얘 대입해서 최종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 자, 2차 함수는 그 앞에 것들도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나 아니면 이제 근의 위치 같은, 근의 분리 같은 조금 어려운 문제에 설명이 필요한 것들로 해설을 하도록 할게. 10번에 8번을 보면 조금 독특한 문제가 있어. 그 앞에 거랑 겹치기도 하고, f에 2-x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f의 2x-4는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위에 거는 많이 나오는 거야.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요거는 2차 함수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니까 꼭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지? 2-x, 2 플러스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2에서 좌우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x는 2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x는 2가 바로 축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축이 될 거야. 거기서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잘 봐야 돼. 얘를 네모라고 했을 때 fx의 두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아. 그치? 요 네모. fx 축이 2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여기 2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축에서 벌써부터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있는 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가 아니고 이 네모가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x자리잖아. 그치? x가 a랑 b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네모 더하기 네모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 이게 2a-4하고 네모, 2b-4하고 네모. 그치? 얘가 알파 베타인 꼴이고 둘을 더했을 때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요거 2에 a 플러스 b로 정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하는 넘어가서 플러스 8이 되니까 12가 나와. 2로 약분해 주시면 a 플러스 b가 6이 된다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야.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거 연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다음 문제 볼게. 자, 2차 함수 10번을 볼게. 10번 같은 경우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굉장히 잘하는 게 판별식 d를 먼저 써.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4분의 d까지 잘 쓴단 말이야.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n-1이 0보다 커야 돼요. 여기까지 잘 써. 그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을 치셔야 돼.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m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야.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전개한 다음에 그지? 묶어주면 m 플러스 1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의 목적이야. 자, 다시 한번 볼게. m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식을 썼어. 그러면 다시 이 식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이지. 그치? 한글로 적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단 말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m에 관계없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m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은 어떤 식인데 m에 대한 2차 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2차 식이 그치? 0보다 크세요. X축보다 높은 곳에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의 판별식이 그치? D'이라고 할게. 이것의 판별식이 만나지 않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D'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지? 문제가 조금 꼬아놓은 건데 정리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요거는 0에서 8 사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자, 13번 볼게. 13번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와 1이 있습니다. 두 근과 어떤 숫자의 비교를 해놨단 말이야. 두 근과 숫자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 그치? 옛날 말이지.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문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는 풀이가 정해져 있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축을 찾으세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토대로, 축이 나온 것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치?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야. 얘는 범위를 찾을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함수값을 찾습니다. 함수값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 그치?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인데요? 여기에 다른 함수값이 없지. 마이너스 2와 1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판별식 D의 범위도 찾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 그치? 이 네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돼. 판별식 D를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금 똑같이 같이 가볼게. 얘 같은 경우에 축이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마이너스 2와 1이 사이에 있으면서 최고 차이 계수가 플러스인 그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이제 다르게 그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서 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와 1은 그 사이에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세 번째지 1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 f-2는 0보다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등호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f의 1값도 0보다 작을 거야. 둘은 동시에 성립해야 돼. 그치? 3번을 푼 거야. 1번을 푼 거고 2번 그래프를 그린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면 판별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판별식 D는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0보다 작고 1 집어넣고 0보다 작고를 풀어주시면 정리하면 이 식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3분의 7 사이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10-16번.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기 때문에 가져와서 해설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긴 두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 AB 사이에 그치? AB 위에 점 1,1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2x-1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 교점을 A, 여기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A, B 사이에 여기에 1,1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말도 안 되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말뜻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연립했을 때 해가 있는데, 그치? 해 사이에, 두 해 사이에,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합니다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연립 한번 해볼게. 두 개 연립을 하니까 x제곱 2x 넘어갔어. 플러스 2a-1의 x. 그치? 마이너스 1 넘어갔어. 플러스 5는 0에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합니다. 이거 뭐지? 이것에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합니다. 야, 이거 근의 위치잖아. 그치? 근이랑 숫자를 비교해 놨단 말이야. 근의 위치 문제가 돼버립니다. 앞에서 했어. 그치? 네 가지 과정을 할 건데 첫 번째, 축을 찾을 거야. 근데 축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요게 a-1이야. 그러니까 얘랑 상관없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두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게 하려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1. 그치? 그럼 세 번째, 그걸 토대로 이제 함수값 f1을 구할 건데 f1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사이에 1이 존재하라고 했지 1이 뭐 1에 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치? 그죠? 여기 1에서 만나도 돼. 그래서 f1이 0보다 작은데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이게 뭔 소리냐면 f1이 0이 된다는 건 여기가 해가 된다는 얘기야. 1이 해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야. A 선분 AB 위에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A에 있어도 돼. 여기에 있어도 돼. 그치? 여기에 만나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좀 어려운 거지? 해석하기가. 그래서 3번을 만족한다면 판별식 T는 상관없나요? 네, 그렇지. F1이 0보다 작다면 판별식과 상관없이 반드시 두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3번만 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3번을 풀어주시면 생각보다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보강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가 3주차 교재 전체를 선생님이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주요 문항 위주로 설명을 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시험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설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으리라 믿어. 설명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서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교재도 꼭 풀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들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